일단 이제 독서 치료라는 게 본격적으로 연구된 지는 한 5, 6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서 의사들하고 사서들이 협업을 해서 이제 독서 치료라는 걸 굉장히 정착을 했고, 영국 같은 데는 이제 워낙 독서가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독서 치료, 독서 모임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미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활발하게 연구되고 아주 중요한 그 심리 치료 수단이긴 합니다. 책을 통해서 심리적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중요한 어떤 심리 치료 방법인데, 아직 이제 국내에서는 독서 치료를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뭐 모자란 건 많지만, 이제 독서 치료가 이제 독서에 대해서도 문학에 대해서도 그리고 심리학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 독서 치료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걸 임상에서 진행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전문가를 찾아가서 독서 치료를 받는다라는 거는 상당히 한국에서는 힘든 게 아닌가, 그런 현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깊지 않은 우울증이라든지 깊지 않은 정신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치유력이 있는 치유서들이 있습니다. 이 치유서들을 읽고서 스스로 자가치료, 스스로 집에서 자가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치유력이 있는 치유서를 찾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심리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석학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세기가 이제 심리학이 가장 발달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은 개선된 것이 별로 없다. 우울증을 치료하고 이걸 도와주는데 오히려 심리학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철학 상담은 거기에 대한 약간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많은 그 철학 상담가들이 이제 새롭게 고안하고 이제 임상에 적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가령 이제 심리학이나 심리치료가 어떤 기분이라든지 일시적인 어떤 심리적인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이 좀 주안점을 준다고 한다면, 철학 상담은 좀 더 근원적인 문제들, 자기 일과 삶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뭐 인생의 목표나 가치, 의미, 그리고 각 구체적으로 뭐 돈, 결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기 정립 이런 것들이 좀 도와줘서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상담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프 프로그램이라는 건 제가 이제 상담을 10여 년 넘게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상담들에서 부족한 것들 혹은 이것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합쳐지면 굉장히 상담에 큰 효과가 되겠다 싶어서 한 4가지 정도의 상담을 이렇게 융합을 시켜본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심리 상담,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 철학 상담, 그리고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제 일이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어떤 상담의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에 관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부에 관한 학업 상담, 이 4가지를 합쳐서 제가 호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고안을 했고, 실제로 이제 임상에 적용해 보면 이 4가지가 같이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한 개인의 성장과 그 극복, 자기 극복도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사가 붙을 때와 치료사가 없이 치유서를 읽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독서 치료사가 붙을 때는
문학 작품을 읽고서도 이제 원활하게 상담이 진행될 수 있지만 독서 치료가 사라가 없이 단지 이제 책 읽기만 통해서 독서 치료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치유서 자체의 어떤 형태라든지 내용도 좀 달라져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때는 좀 더 이제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근원적인 혹은 기본적인 어떤 설명과 그리고 이제 변화를 좀 촉구할 수 있는 전문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치유서들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책에서 주로 이제 추천하고 있는 책들은 치료사 없이 혼자서 책을 읽을 때 개선 효과가 충분히 생길 수 있을 만한 정량한 학자들의 좀 치유력이 확보된 치유서들을 이렇게 선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에드 디너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를 이제 행복해지자면 자기가 원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사이에 어떤 절묘한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진 것을 드늘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욕망이라든지 돈에 대한 어떤 욕심이라든지 성취라든지 갈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해 봐서 그것들을 좀 조금 줄여나가는 것, 축소해 나가는 게 행복해지기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켄 로빈슨이라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내용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과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한다.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화두기도 합니다.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뻔하게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진로 상담인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의 간단한 심리 검사를 해서 직업을 딱 정해주는. 근데 이게 오히려 굉장히 무섭고 우려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그 역시 이제 충분한 자기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자성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치유의 독서에 이어서 성장의 독서에서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자신의 바른 방향을 찾고 그리고 그 방향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가를 담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정하는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성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가 채찍질은 아주 무섭게 하는 사회인데 그 구성원들을 위로하고 위안하고 그리고 함께 치유하는 데는 굉장히 등한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이렇게 계속 안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그냥 왜 일이 잘 안 될까? 왜 저 사람이 일을 시켰는데 잘 못할까? 이렇게 겉만 보지 마시고 혹시 저 사람에게 일을 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라든지 심지어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같이 보듬고 치유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다른 차원의 어떤 바라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